행복도시 도시특화계획 4-1 생활권 순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도시 대한국토계획학회 기획조정단 윤두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순마을 공동체가 도입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기본 방향, 그리고 공공 부분에 대한 상세 지침, 민간 부분에 대한 상세 지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신도시 단독주택지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래는 상가, 상부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점포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주차 문제, 그리고 예전에 한동안 문제였던 발발이 같은 범죄 문제, 그리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 또는 밤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시객 등 이런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도시는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단주주택의 1가구 1주택을 통해서 정원한 주거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시면 행복도시의 단주택 이미지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계획적 시도는 현재에는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주거 형식이 없다 보니 너무 단조롭다는 그런 경관성과 그리고 새로운 활동성을 도시에 불어넣어야 된다는 이런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기고요. 이런 도전 과제는 4-1 생활권 괴하산 인근의 순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풀어나가게 됩니다. 순마을 공동체는 전체 면적이 78,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운동장 한 8개 정도에 대한 규모로 보시면 되고요. 관련 시설은 획지원 단주택 용지하고 근린생활 시설 용지가 주가 됩니다. 순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행복도시 내 다양한 주거 방식을 도입하고 자연과 함께 건강과 그리고 숲속에 커다란 환경을 갖다 조성하는 그런 순마을 공동체를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괴하산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갖다가 유지하고 자연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와 상업이 통합하여 직주 근접의 생활 양식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일생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보행 환경과 가로에 면한 건축물이 파사드와 지붕이 여러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조화를 통해서 독특한 마을의 전체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와 볼륨, 그리고 다양한 스케일이 가로를 통해서 나타내서 공간의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단열이라든지 고성능 창호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 계획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순마을 공동체 단지 전경 예시도입니다. 단지 계획은 획지형 단주택 용지와 근린생활 시설 용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먼저 획지형 단주택 용지는 기본적인 지형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일조 환경을 갖다 고려하면서도 외부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 용지는 오픈 스페이스를 따라서 전체적으로 배치를 하고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하면서도 가로에 정연하도록 하고 커뮤니티를 갖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용지에서부터 자연스럽게 U자형으로 전체 골격을 만들고요. 그 U자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단주택지로 연결되는 쿨데스악 계획을 하였습니다. 쿨데스악 계획이라는 것은 막다른 도로 계획이고요. 주로 단주택 용지의 정후성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괴하산을 연결하는 큰 녹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각 필지로 빠져나가는 그런 녹지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지 내 보행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자연스럽게 어울려질 수 있는 보차 경용도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녹지 공간 계획과 수공간 계획이 이 단지의 특별한 계획인데요. 먼저 블록별 영역성을 강화하고 대지와 도로의 어떤 고조차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녹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자연스럽게 괴하산에서 불어오는 그런 계곡분이 금강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총결축 계획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블루 코리더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친수환경적인 요소를 갖다 도입을 하고 계절별로 수온이라든지 수량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LID 기법을 갖다가 도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태영목과도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공원 계획입니다. 이 대상지는 인접해서 숲유치원이 조성되게 됩니다. 이 숲유치원하고 자연스럽게 동선이 연결될 수 있는 문화공원 수립을 하고요. 그 문화공원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단지주택 용지를 배치를 해서 보행 환경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조성하면서 가로 환경을 갖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채 공동주택과 면한 문화공원은 공동주택 및 도로에서부터 차폐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적절한 수목을 갖다 식재해서 주민들의 휴게터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게 건축물 유형은 3가지로 나뉩니다. 또한 12가지의 블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형차를 고려한 친환경 전원형 단독주택을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소규모 소형주택을 계획을 했습니다. 직주 근접형 그리고 다양한 생활 패턴을 누릴 수 있는 복합형 근린생활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전원형 주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원형 주택 자체는 괴하산 인근에 배치하게 됩니다. 모든 주택 유형이 그렇지만요. 때문에 그 경사지붕을 갖다가 10분의 7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설비 자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경사지붕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 건축물을 계획을 하다 보면은 건축에 대한 매스만 계획을 하게 되지 우수홈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건축물을 다 망치게 되는 그런 계획이 되고, 본 그 프로젝트는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잡기 위해서 외부 선호통까지 건축물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장과 차폐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장 계획은 1.2m 이하를 기본으로 계획하되 옹벽 자체는 여기가 지형이 있다 보니까 1.5m 이하로 제한하고, 특히 대지 경계선의 1m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 공간을 확보해서 너무 급격한 변화를 이루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실외기라든지 별도 부속 시설에 대한 충분한 차폐 시설을 통해서 건축물 전체가 잘 어울리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순마을 공동체 전원주택에 대한 특화계획 지침에 대한 체크리스트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지침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소형주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사지붕도 마찬가지로 괴하산 주변이다 보니까 10분의 7 이상으로 경사도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고요. 대신 경사지붕의 시작점 높이는 최대 6m, 최고 높이에 대해서는 최대 10m까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박궁지붕의 경사 방향은 가로 쪽 그리고 문화공원 쪽으로 직교하도록 조성하도록 유도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지붕 끝선과 외벽 마감선을 일치하도록 권장을 하였습니다. 담장 및 대문에 대한 사항, 차폐 시설에 대한 사항은 전원형 주택의 계획 지침과 동일합니다. 전체 순마을 공동체 소형주택에 대한 특화 지침의 체크리스트이고요.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특화계에 대한 지침 사항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박공지붕 자체가 전체 건축물의 끝선을 맞춘 걸 보실 수 있고요. 전체 10분의 7이라는 경사도에 대한 이미지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복합형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대상지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정원한 주거지에 근린생활 시설을 도입하면서도 어떻게 그 쾌적성과 그리고 단독주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본 근린생활 시설 어떻게 조성하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계획이 맞벽 건축입니다. 먼저 맞벽 건축이라고 해서 일부 떨어져서 계획하는 게 아닌 아예 합벽 형식으로 계획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주로 최대 종단 길이의 80% 이상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한 필지의 주택이 동일일 경우나 아니면 동시에 건축되지 않을 경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공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침에서는 먼저 건축하신 건축주는 대지 경계선에 바짝 붙여서 시공하시고, 다음에 건축할 분들은 그 외벽이 기존 건축물과 바로 붙도록 만들고 유사한 색채나 그리고 재료로 도장 마감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외관과 형태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어떤 그 노출성과 이런 걸 최대한 절제하면서도 그 1층부에 대해서는 이게 점포가 쭉 있다 보니까 그 5개 광고물에 대한 설치 구간을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또한 1점포 1차양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하였고, 그리고 중층부, 즉 2층부가 되겠는데요. 2층부에 대해서는 인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면서도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상층부에 대한 높이도 저희가 제안을 하면서 전체 스카이라인이, 즉 하늘과 건축물이 맞닿는 계획이 어떻게 통일성을 확보해야 되는지 저희 지침으로 유도하였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지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경사도나 이런 건 거의 동일하고요. 그 지붕 끝선과 외벽선을 맞추는 그런 계획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선홈통이라든지 물 홈통 같은 경우는 건축물과 동일한 형태로 계획하도록 했고, 특히 스테인리스 강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하고 스테인리스 강 자체는 반짝반짝 거리는 물질과 그 건축물과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담장과 차폐 시설, 그리고 차량 출입구 주차에 대한 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그 5개 강물 설치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 그 주로 이제 5개 강물 같은 경우는 판형으로 설치가 됩니다. 본 대상지 같은 경우는 입체형으로 설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건축물과 좀 어울리도록 계획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5개 강물 설치 구간에 설치하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을 갖다가 기본으로 하고 광원 자체가 노출되는 것을 지향하도록 하였습니다. 복합형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지침을 종합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순마을 공동체가 조성이 될지 그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계획을 수립한 MA께서는 이 30년 후에 그 순마을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나무와 건축물이 어우러져 여러분들이 다양한 삶이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아마 꿈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순마을이 잘 돼서 행복도시의 다양한 주거 양식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런 양식을 통해서 도시가 활성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